먹고 나면 황금변이 나오죠. 그래서 한 3회 정도만 먹게 되면 검은 변, 또 파란 변, 이렇게 변을 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어떤 약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민방에서 그냥 한 가지 약초로 일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초, 유용한 약초, 소화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병원이 멀리 있고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웠을 시절 농촌에서는 여러 가지 약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소화기 계통, 염증을 다스리거나 소화 기능을 돕는 약초가 있죠. 꽃은 대부분의 사진 작가들이 보면 꽃은 야생화가 되고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삽주꽃인데요. 아직 활짝 피지 않은 상태입니다. 몇 월에 피나요? 9월달부터 피죠. 씨가 9월 말에는 10월달에 씨를 맺습니다. 전초는 우리 주부들이 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약초꾼들은 뿌리를 가지고 약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삽주라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흰 꽃이 피는 삽주가 있고요. 중국이나 이쪽에는 붉은 꽃이 피는 큰 삽주가 자생을 하죠. 그래서 요즘은 큰 삽주를 많이 재배하고 씁니다. 삽주는 소화 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우리나라 한약으로 지어진 한으로 만들어진 소화제는 대부분 이 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캐가지고 왔는데 조금 말랐어요.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네. 삽주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영양을 함유하고 있고 이렇게 영양 덩어리가 있는 것은 요 백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건 조금 어린 순이라서 이게 청출이라고 이제 없는데요. 청출이라고 이렇게 싹이 났던 자리가 이만큼 길게 오는 것을 청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지금 청출이 없다는 말인 거죠? 청출이 있는데 지금 약하게 보이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에 둥글게 맺혀 있는 것이 백출이고 여기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청출입니다. 자, 백출과 청출의 차이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백출에 모아져 있는 영양분, 반털을 다 골라내고 씻어서 그것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소화 기능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예전에, 저도 어릴 때,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환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용을 합니다. 환 만드는 방법과 몇 가지를 시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순은, 어린 순은 봄에 올라올 때 맛있는 나물로 아주 유용합니다. 흰즙이 나오는 나물을 굉장히 몸에 좋다고 이야기들 하죠. 삽주도 꺾고 나면 거기에서 흰즙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두 가지죠. 하나는 반드시 법제라는 과정을 거쳐서 먹어야 되는 것과 그냥 찍어서 먹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곰취, 참나물, 참마늘 이런 것들은 그냥 찍어서 먹죠. 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치지 않고 그냥 찍어 먹어도 상당히 몸에 이롭고 맛이 좋은 식물 중에 한 가지죠. 청출은 차를 끓여서 마시는 것으로 하고 백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기회가 되면 법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법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삽주 같은 경우에는 쌀뜨물을 이용해서 법제를 하죠. 자, 법제를 하면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 속에 있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소, 삽주에는 정류 성분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그냥 먹었을 경우에 설사를 유발하죠. 그래서 그것을 추출해내고 약재로 만들어 먹습니다. 먼저 산에 가서 삽주를 캐다가 영양분이 모여있는 백출 부분을 다듬어서 깨끗한 물에 씻어서 그 다음에 칼로 썰어서 바짝 말릅니다. 말린 다음에 그냥 이것을 가루를 내서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류 성분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거나 다른 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쌀을 씻어 먹는 그 쌀뜨물에다가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바짝 마른 백출 슬라이스 한 걸 담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함유하고 있던 정유 성분, 기름 성분이 전부 다 위에 뜹니다. 노랗게 뜨죠. 그럼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그것을 바싹 말려서 판 만들어주는 곳에 가서 가루를 만들어서 꿀을 조금 섞습니다. 그래서 그 꿀을 섞어서 환을 만들어서 큰 술 한 술 정도를 먹죠. 먹고 나면 황금변이 나오죠. 그래서 한 3회 정도만 먹게 되면 검은 변, 또 파란 변, 이렇게 변을 보는 사람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을 황금변으로 볼 수 있는 유용한
약재입니다. 정유 성분이 둥둥 뜨게 하는 것을 걷어내지 않고 그냥 백추를 말린 것을 먹게 되면 설사를 유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설사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그건 조금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변비가 오면 약국에 가서 변비 예방약을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설사를 유발을 시킨다? 그건 조금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백출, 그 다음에 청출, 전초 뭐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한 백출의 효능이나 효과는 그렇다 치고 청출과 전초의 효능과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초는 나물로 먹는 거고요. 이것 자체가 위장에 특히 좋은 약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또 민방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소화불량, 위장염, 또 그다음에 해독작용, 인후작용, 그다음에 진통, 팔다리 통증 등의 이 삽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보다는 소화기 장애에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가장 먼저 요거를 이제 산에서 캐다가 깨끗한 물로 씻고 손질을 한 다음 한 5mm 정도 두께로 썰어서 바짝 말립니다. 말려서 그 다음에 다시 쌀뜨물에 12시간 내지 24시간을 담근 다음에 다시 건져서 다시 말려서 그것을 가지고 차로 끓여 드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루를 내서 환을 드시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드시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전초나 꿀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효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삽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삽주, 지금 가져온 삽주는 캔지 며칠 됐잖아요. 그쵸? 요 지금 잎사귀나 뿌리가 다 말라 있는데 전초는 나물로 먹는다 그랬잖아요. 또 봄에. 봄에 먹는다. 네, 지금은 나물로 활용하기가 좀 그렇고 봄에 나물로 드시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전초는 어차피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없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말라도. 이거는 이제 흰 꽃이 펴요. 그럼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가을에 씨가 맺으면 그 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파종을 하면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큰 삽주를 소개드렸죠. 붉은 꽃이 피는 큰 삽주는 사실은 청출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영양분이 있는 것만 맺히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 청출 부분이 맺히지 않는 삽주입니다. 큰 삽주는. 그래서 요 부분만 사실은 이제 맺히는 삽주가 있죠. 그래서 재배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약초로 또 전문적으로 이것을 납품을 하거나 대량 재배할 때는 이 삽주를 보다는 사실은 그 큰 삽주를 사용합니다. 방금 전에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겼는데 네. 청출이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삽주가 두 종류인데 그 삽주는 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데서 바로 이 싹이 올라오는 종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삽주가 재배하는데 용이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필요한 백출 부분만 생겨나니까. 그렇죠. 물론 청출도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많이 사용하고 사용 빈도가 있고 효능이 좋은 백출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재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오늘은 소화 기능에 탁월한 삽주라는 약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보 유용하셨는지요? 삽주에 대한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